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은행권 CEO 인사가 일부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관료 출신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차기 기업은행장 임명을 놓고서는 노조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또 DLF 사태로 중징계가 예고된 우리금융 손태승 회장의 경우에 당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면 돌파를 감행하고 있어서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 조정현 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금융지주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 현재로서는 손태승 회장의 연임이 유력한 상황이고 근데 다만 지금 금융당국의 징계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렇습니다. 계속 밀고 나가는 상황이네요. 네, 우리금융지주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가 지난달 30일에 그 회의를 열어서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을 차기 지주회장으로 단독 추천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신한금융 같은 다른 은행이나 그 지주들이 그 복수의 후보를 추천하고 검증하는 절차를 밟았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과감하게 정면 돌파를 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손태승 회장은 우리은행 행장을 지주회장과 함께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피해자를 낳았던 DLF 사태, 파생결합펀드 사태의 징계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금융당국이 오는 16일에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 손태승 회장, 우리은행장에 대한 이 징계 수위를 결정을 할 방침인데요. 징계가 나오기도 전에 이번 연임 결정이 나오면서 상당히 전격적으로 정면 돌파를 감행했다 이런 상황이 지금 정리가 되면서 은행권의 이목이 우리금융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짚어준 것처럼 단독 추천을 받기 이전에도 손 회장의 그러니까 변수라는 게 만약에 중징계를 받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징계 수위에 따라서 좀 이번 결정이 계속 밀고 갈지 아니면 또 다른 변수가 생기는 걸지 상황이 어떤 겁니까? 네, 금융감독원이 제재심을 열기 전에 그 관련 기관에 어느 정도 사전 통보를 하는데요. 이번 사전 통보에서 금감원이 우리은행에 대해서 이 손 회장의 그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을 통보한 걸로, 문책 경고를 통보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확정인 상태는 아닌데요. 그 실제 제재심에서 문책 경고 아래에 그 경징계가 나오면 당연히 그 손태승 회장의 연임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관건은 그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나올 상황, 그걸 상정했을 텐데요. 중징계를 받게 되면 그 관련자는 금융권의 취업이 최소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그 제한을 받게 됩니다. 다만 손 회장의 경우에는 중징계가 나오더라도 이번 연임 자체에는 그 문제가 없을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금감원이 중징계를 확정했다고 해서 바로 이 징계가 실효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금감원 결정 이후에도 금융위원회가 정례 회의를 열어서 이 사안을 의결을 해야 되고요. 또 우리은행 입장에서는 이 징계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할 수도 있고 또는 아예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 이게 모든 게 정리되는 시점이 3월을 넘어가게 된다면 이론적으로 손 회장의 연임에는 그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금융지주의 그 주주총회가 오는 3월 열리기 때문에 이 주주총회 이후에 결론 나는 징계는 이 손 회장의 연임 가도에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걸로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나 변수들에 대해서는 우리 금융 측에서도 당연히 간파를 하고 있었을 테고 때문에 좀 연임을 더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일 텐데 금융 당국 입장에서 보자면 좀 교묘하게 피해가는 느낌도 있을 테고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떤 제재에 대한 실효성, 징계에 대한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당국 측에서는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물론입니다. 그 금감원의 어떤 DLF 사태 제재에 대한 입장은 시장에 올바른 시그널을 내보내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책임이 있는 CEO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기본적인 입장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손 회장의 연임 결정이 전격적으로 나와버리면서 좀 다양한 해석을 낳을 여지가 생긴 상황입니다. 다만 최근에 은행권 CEO들의 연임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개입을 좀 자제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좀 떠올릴 필요가 있는데요. 실제로 과거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3년임 도전 당시만 해봐도 금융당국의 개입,
그 정도가 아주 강했습니다. 당시에는 관치 논란까지 나올 정도였는데요. 최종구 그때 금융위원장이 직접적으로 김정태 회장을 겨냥을 해서 사회이사들을 친분 있는 인사들로 앉힌 다음에 경쟁자를 제거하고 연임에 나서는 이른바 셀프 연임은 부적절하다며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고요. 예. 금감원도 당시에 박근혜 창조경제 1호 기업에 대한 어떤 특혜 대출 그 검사를 이유로 김정태 회장의 그 연임 절차를 좀 늦춰줄 것을 하나금융에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당시에 하나금융이 이런 요청들을 그 묵살하고 김 회장의 그 연임을 강행을 해서 상당한 논란을 낳기도 했는데요. 결국에는 당국이 관치 논란만 낳고 어떠한 효력도 그 하나금융에 대해서 행사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되면서 당국이 체면을 구긴 걸로 정리가 됐었습니다. 이후에 당국은 신한금융 조영병 회장의 그 연임 절차에 대해서도 개입을 최대한 자제를 했었는데요. 조 회장 역시 채용비리 의혹의 당사자로서 법적 리스크를 진 상황에서 결국에 연임에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예, 뭐 이렇다 보니까 손 회장의 연임 가능성은 더 높아지고 글쎄요, 뭐 해석에 따라서도 큰 무리수는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 상으로는요. 기업은행 쪽으로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그 고위 관료 출신으로 차기 기업은행장 임명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여기에 대해서 반발이 나오고 있죠. 네, 이전 김도진 행장의 임기가 이미 지난달 27일에 만료가 됐습니다. 예. 지금 기업은행은 직무대행 체제로 좀 비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기업은행장 자리는 금융위원장이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당초에 반장식 전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 유력하게 거론이 됐었다가 은행권 경험이 전무하고 심지어 금융권의 어떤 전문성도 갖추지 못한 낙하산 인사라는 이 반발에 부딪혀서 거의 좌초 상태에 접어들었고요. 지금은 윤종환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윤 전 수석은 국제통화기금과 OECD의 주요 자리를 거쳤고 또 특히 대통령실에서 청와대에서 경제금융비서관을 맡았고 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으로서 다양한 금융 이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그 혁신금융을 맡을 그 중소기업은행장으로 적절하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만 노조에서는 여전히 낙하산 인사 또 은행권의 전문성, 그 은행 산업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점에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논란이 어떻게 정리될지도 좀 관건으로 꼽힙니다. 예, 지금까지 조정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